할 게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수원 영통 L클래스도 해야 되지, 포레나 수원 장안도 해야 되지, 정자 자이도 있지, 그리고 이제 남양주 가게 되면은 자이더 스타 있지, 별내 스테이 원 있지, 아이파크 스위트 있지, 파라곤 스퀘어 있지, 이거 있죠. 게다가 이제 과천 평면도가 이제 나올 때가 돼갖고 평면도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단지 배치도랑 같이 해야 됩니다. 한 번에 같이 봐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해야 되지. 위례 있지. 고독에 이제 그 강일 오블럭 옛날에 했던 거지 그것도 있지. 근데 오늘 우리 밴드에 누가 가밀 프로지오도 해주세요 그래갖고 나 할 거 되게 많아 죽겠는데 그죠? 미치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삼성 월드타워인데 삼성 월드타워 자체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과천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의 그 소재로 좀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부하는 개념으로서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삼성 월드타워 이게 계속해서 그 부동산 관련 뉴스 여러 가지 매체들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해서 지면을 좀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이 5억이다, 6억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결론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은요, 내가 이제 메모해 놓은 게 있거든요. 쭉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 월드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구청역 있죠. 강남구청역 여기에서 여기 앞에 이거는 내가 보통 이렇게 해서 맨날 거리제기에서 찍어드리고 하잖아요. 이걸 뭘 찍어 해봤자 200m 되지도 않는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죠?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이거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남구청역 앞에 있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누가 입지를 따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입지를 따질 것 같지는 않고 주변에 이제 학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동고등학교 있고 뭐 원북초등학교 있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경기고등학교 있고 여기도 원주중학교 있고 하니까 뭐 나름대로 일단 학교는 다 그 근처에 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그 신도시 아파트들 있죠. 그거는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이미 그 앞에 학교를 다 품고서 하는 걸로 다 이미 그 도시개발 그 계획을 다 짜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서울 시내에 있는 옛날에서부터 이렇게 있던 동네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초품화는 당연히 있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주변에 좋은 학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뭐 학군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사실 없습니다. 거리, 뭐 지하철 역세권이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죠. 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싸게 나왔기 때문에. 그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 관리 차원에서 싸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케이스인데, 이게 사연이 좀 있잖아요. 그죠? 왜 여기 한 개짜리 그 나홀로 아파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왜 여기를 막 몰려들고 그러겠습니까?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된다? 아니, 청약 통장은 다 있어요. 있으나 없으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1순위 청약 통장인 사람이 뭐 1000만 명이라는 둥, 뭐 2000만 명이라는 둥, 하여튼 뭐 그건 뭐 무지하게 많으니까 1순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다 1순위지. 그죠? 그리고 뭐 주택을 요거는 조금 괜찮습니다. 뭐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유주택자도 이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이건 뭐 청약을 넣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분양권을 사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지스라는 그 자산 관리하는 그 회사가 옛날에 샀다가 누구 장관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고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건 부동산 투자인데 정당한 투자고 이제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도의적으로 조금 지금 정권에서는 문제가 좀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거를 보지 않고 그냥 판값에 아니 자기가 산 값에 그냥 그대로 팔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세 차익이 좀 있죠. 네. 사실 자산 관리 차원에서 그만큼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그만큼 또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게 지금 뭐 자본주의 사회고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투기 세력이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투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색안경을 끼고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케이스예요. 지금 84 타입으로 해서 나와 있는 아파트가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삼성 월드타워. 여기 지금 현재 매물로 해서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없죠. 여기 지금 공실로 들어가 있는 게 꽤 있고,
임대를 해서 임차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조금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84 타입으로 해서 나온 게 지금 뭐 9억 8천 제일 싼 게 9억 8천도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10억짜리가 이제 줄을 이루고 있고 13억짜리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주변의 아파트 이런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다 19억 뭐 20억 막 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꽤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성 월드타워 같은 경우는 97년에 준공을 한 거예요. 97년에 준공이 떨어진 건데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됐죠. 이거 20년이 넘은 아파트예요. 이거 97년도 당시면 내가 군대 있을 때 그때 나온 아파트인데 굉장히 오래됐죠. 용적률이 문제가 아니라 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그리고 뭐 하여튼 뭐 타입은 뭐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한 59 타입이 아니라 한 66 타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네이버 거를 보게 되면 이게 조금 어려워요. 좀 헷갈리게 나와 있습니다. 66 타입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이게 물건이 없으니까 지금 예시가 안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거는 공급 그 평형이라든지 요런 걸 기준으로 해서 본 거기 때문에 네이버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58 타입이랑 84 타입이랑 이거랑은 조금 얘기가 좀 다릅니다. 하여튼 58 타입이라고 해서 일단 얘기를 작게 되면 59 타입이나 58 타입이나 뭐 똑같으니까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한 6억 9천 뭐 7억 4천 뭐 한 8억 하여튼 뭐 8, 9억선에서 뭐 나와 있는 게 일단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역시 시세 차익이 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일단 여기서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길 건너편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은 매매 물건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비슷한 사이즈예요. 49층짜리 아니 49세대밖에 없는 거. 요건 대신에 층은 조금 낮고 이건 2007년에 준공 떨어진 거고 용적률은 조금 더 낮고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84 타입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84 타입이 이제 요거예요. 근데 여기 표기가 되는 거는 106 타입으로 해서 표기가 될 거예요. 네이버에서는. 근데 요거는 32평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게 지금 현재 19억을 갑니다. 뭐 다른 것도 19억 가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 이 근처에 있는 거 조금 오래됐을 겁니다. 그렇죠. 98년에 지어진 거.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삼성월드 그거랑 조금 비슷하죠. 연식은. 근데 요런 것도 지금 84 타입, 85 타입 같은 경우 34평짜리가 지금 17억 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싸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시세 차익이 뭐 5억이다, 6억이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만큼 시세 차익이 있다고 해서 그 차익만큼이 다 프리미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거래 비용을 좀 빼야 됩니다.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좀 내야 될 거고 이 짓을 하게 되니까 그건 다이다이 거래니까 그건 뭐 걔네들이 알아서 진행을 해줄 것 같고 어떻게 될지는 난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세금도 많이 내야 될 거고 그리고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 토지거래 신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똑같은 그만큼의 갭 차이를 다 차감한 것만큼 할 것 같으면은 굳이 이걸 뭐하러 사? 그죠? 다른 거 사지. 다른 것도 물건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보다 현재 시세 가격 나가는 것만큼보다는 조금은 더 그래도 빼줘야지 그 물건이 팔려서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울이기 때문에 실거주는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고 토지거래 허가서도 내가 왜 여기 갭 투자를 하려고 내가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거주를 무조건 들어가야 돼 라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걸 어떻게 팔 거냐고요. 아파트 금액이 좀 그래요. 예. 내가 실거래 허가서까지 다 받으려고 해서 막 써갖고 나 이 집을 꼭 살아야 됩니다. 나 실거주 할 거예요. 난 이제 앞으로 다 여기 가서 이제 살아야만 합니다. 뭐 해서 다 써놨는데 갑자기 이거 뭐라고 판다고 해서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예, 뭐라고 판다고 얘기할 또 그게 명분이 없잖아. 또 그때 가서 또 살 사람도 사실 만만치는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20억짜리를 15억에 샀다. 그래서 5억의 시세 차이가 봤다고는 하지만 5억이 그만큼의 갭 차이만큼의 금액이 내 통장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금성이죠. 환금성. 기대 이익이 실현이 된 거는 아니야. 이거를 내가 10억, 20억짜리를 15억에 사가지고 20억이나 20억에 그대로 팔면 안 되고 한 19억에 팔았을 때 4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4억 정도에 팔았을 때 그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을 때 그게 이제 기대 이익이 실현이 된 거지. 20억짜리를 내가 지금 15억에 샀어. 5억이 세이브가 됐다고 해서 지금 내가 5억을 누구한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런 그건 뭐 나중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지금 당장에 5억의 이득을 봤다고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그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부동산 가격은요. 모르는 사람일수록 얘기는 되게 자신 있게 잘합니다. 아, 올라간다고, 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내려가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어요. 근데 그럼 금액이 떨어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 논리가 없나?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올라갈지도 모르고 내려갈지도 모르고 내년 6월까지 뭐 퇴로를 줬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때 가서 내가 또는 뭐 2년 실거주 하고 나서 뭐 3년 후에 팔든 4년 후에 팔든 그때 시세에서 어느 정도 시세 가격만큼 또는 그거보다 조금 싸게 했을 때 팔아야지 그때 기대 이익이 실현이 되는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의 부동산 전국이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가고 있는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자, 내가 이걸 20억짜리를 내가 19억에 내놨어. 근데 지금 거래 자체를 한다는 게 1억에 대한 메리트는 상기지만은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해야 되지, 자금 출처 다 까야 되지, 통장 까야 되지, 오픈해야 되지, 뭐 그래야 되니까 거래를 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싸게 나온다고는 할지라도 이거를 물론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거를 거래를 진행을 시키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금액이 싸다고 해서 거래가 쉽게 된다고 장담을 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대 뭐 시세 차익이 5억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현실 가능성이 조금 기대 이익 실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은 조금 빠지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뭐 시세 차익 프리미엄 그만큼이 떴을 때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사고 팔기가 편한 지방 아파트라든지 규제에서 조금 벗어난 곳 그럴 때는 얼마든지 뭐 전매제한이 걸려 있는 게 뭐 6개월밖에 없다. 그럼 6개월에 얼마든지 팔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실거주를 안 해도 되니까 거주 요건 자체가 없다든지 그런 케이스 그렇게 되면 좀 쉽죠. 과천 같은 경우가 좀 그래요. 과천이랑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9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물론 있습니다. 9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조금 감자가 돼버렸어요.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게 논점이 좀 생겨버린 게 9억이 넘는 아파트는 LTV 40%를 안 해주지 않냐. 대출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9억이 넘어가서 9억에서 15억 사이 정도까지는 LTV가 20%가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은 9억까지는 40% 대출을 해버리고 나머지 1억 있죠. 9억을 넘어가는 금액이 1억이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20%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9억이 넘어가는 과천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안 나와요. 대출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얘기가 좀 더 쉬워지죠. 과천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상담을 안 해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그걸 대해서 상담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를 과천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청약 경쟁률이 요번에 한 5만 건 정도 이상은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한 뭐 50대 1이나 한 40대 1 정도 나오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만 건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분양가가 싸게 나왔다 할지라도 7, 8억짜리 아파트 금액이 사실 7, 8억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긴 또 계약금이 마침 또 20%야. 그러면 8억이다 그러면 1억 6천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9억이다 그러면 9, 28에서 1억 8천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래저래 하여튼 2억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난 2천만 원도 없는데 야 현금에 그냥 계약금만 해서 막 2억 3억이 막 그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만 없나 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일단 계약금을 박아놓고 이게 나중에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중도금 대출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입주를 해버려야 돼요. 임대를 못 놔버려.
예, 거주 의무를 또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갑자기 전략이 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중도금 대출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마침 이게 또 입주가 좀 빨라요. 그러면 연체를 시키고 가서 그때 가서 전세를 할지라도 전세가 뭐 한 10억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오히려 내가 분양받은 금액보다 훨씬 더 전세 가격이 훨씬 더 높아. 그러니까 이건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연체를 그냥 어차피 이게 입주가 언제더라? 그러니까 어차피 그럼 내가 이걸 그냥 연체를 한 두 번 까요. 그러면 한 1년은 넘어가 버린다고. 아, 참, 이거는 저기 입주 기간이 짧으니까 6개월 단위 턴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그 이하 어차피 한 두세 달 정도까지는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반년은 간단 말이에요. 이자 내버리면 돼. 이자는 내가 봤을 때 지금 금리가 적긴 하지만은 이게 7억이다 그러면은 한 150, 한 200 나올래나? 예, 아, 뭐, 그거는 아직 뭐, 은행도 선정이 안 됐으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또 그때 가서 금리도 봐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뭐, 아, 200을 못 내? 어떻게든 뭐, 달러빚을 내더라도 그건 내야지. 그거 한 서너 번 낸다 쳐. 한 두 번 낸다 쳐. 두 번까지 괜찮으니까. 근데 가끔 이제 삼성 같은 데서는 아주 그냥 빡세게 계약금 안 넣고, 뭐 좀 연체하고 그랬을 땐 그냥 다 걷어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는 프로지오이기 때문에 프로지오는 그렇게는 잘 안 하더라고. 더군다나 이게 같이 하는 태영이랑도 같이 하고 또 어디야 뭐 다른 데랑도 같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자기네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전세로 해서 한 번에 치고받고 해서 끝내는 경우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먼 훗날에 담보대출을 중도금 대출이 아니라 담보대출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넘어갈 수 있는 방향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그거를 왜 잘 상의를 안 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한 40대 1, 50대 1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무지하게 많이 나온 거잖아요. 옛날에 그 청주 같은 데 했을 때가 그때 10만 건이 접수가 됐단 말이에요. 10만 5천 건이. 그런 보너스 게임에서도 1억 5천짜리 아파트인데. 근데 이거는 7, 8억짜리 아파트인데 그만큼 기대이익이 많이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 쉬운 게임은 아니거든요. 일단 기본 바타 금액이 크잖아요. 예, 그러면 자금 운영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경쟁률이 나온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100% 여기 당첨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특공해서 할 그런 사람들 말고 일반 청약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말고는 아니 일반 청약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당첨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예. 가점이 한 70점이나 69점 정도 된다면야 모를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한 65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 군데를 다 동시에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많이 높아지고 하겠지만은 여기서 당첨된 사람이 또 저쪽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당첨자 발표일이 똑같게 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또 당첨자 발표율이 다르게 되면 또 먼저 한 걸로 해서 가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서 당첨된 게 다 빠져서 이쪽으로 먼저 한 날짜 걸로 다 땡겨줘야 돼. 그럼 여기서 많이 땡겨져 나올 수가 있어. 부적격은 아니지만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물량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이익이 좀, 아니, 그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65점인데 어떻게 합니까? 난 안 되잖아요. 69점이 돼야 된다는데요. 아니, 그래도 될 것 같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그런 사람들 말고는 당첨 확률이 사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까지는 아직, 예, 자금에 대해서까지는 그렇게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케이스고, 그리고 당첨이 된 사람들이요. 내가 분양권 바닥에 그렇게 오래 있었지만 당첨된 사람이 돈이 없어갖고 이걸 그냥 날렸다 이런 사람 난 아직 못 봤어요. 솔직히. 어떻게든지 간에 사돈의 팔총을 땡겨서라도 어떻게 해서 다 해서 달러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다 해. 이게 지금 얼마짜리인데 시세 차익이 얼만데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그 실입주에 대한 그게 있는데 그리고 임대 수익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든 자기 목적이 뭔가 다를지라도 이것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갖다 맞추더라고요. 네. 어떻게든 그렇게 다 갖다 맞추더라고요. 근데 계약금은 있어야 돼요. 계약금서부터 대출로 땡기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워집니다. 근데 계약금 정도는 다 보니까 계약금은 있는데 중도금 대출이랑 이게 문제입니다. 잔금 대출이랑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당첨될 확률도 없으니까 그리고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제고 당첨만 되고 나면은 다 수가 생기니까 그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되게 무책임하죠. 되게 말을 쉽게 하죠. 근데 실제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좀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그때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합시다. 하여튼 여러분들께 행운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뭐 그렇게 빼놓고서 얘기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요거 삼성 월드타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기대 이익 실현 좀 어려울 거라는 거, 그리고 자금 관리에 대한 거, 아까 LTV 40% 20% 9억 이상에 대해서 그것만 또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20% 그렇게만 잘 기대를 하시면 될 거, 잘 기억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남양주 거, 수원 거, 그리고 고덕 거, 그리고 과천 거, 위대 거, 그리고 하남, 감일, 프로지오까지 해갖고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너스 게임, 예, 나오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내가 보너스 게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건 보너스 게임이 아닙니다. 예,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임입니다. 그리고 에버랩스 밴드에 오셔갖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할게요. 오케이,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